신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수학 공부할 준비 다 되었나요?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자, 필기도구 다 준비되었으면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교과서 11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막대 그래프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에 있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듬체조 선수인 도영이가 경기를 하고 난 뒤 쓴 이야기입니다.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나는 훌라후프, 리본, 공, 곤봉 경기에 참여하였다. 훌라후프 경기와 리본 경기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아 8.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공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공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해서 7.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 중에 실수를 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한 내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도영이가 리듬체조에서 어떤 경기에 참여했죠? 훌라후프와 그다음에 리본, 공, 곤봉 경기목을 했는데요. 훌라후프하고 리본 경기에서는 실수하지 않아서 8.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공 경기에서는 아깝게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7.5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실수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본인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 이야기를 읽고 막대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지금 여기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의 제목은 뭘까요? 리듬체조 종목별 점수네요. 즉, 그 각 종목별로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죠. 그렇다면 여기 가로줄에는 어떤 걸 적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는 종목을 적으면 좋겠죠. 그럼 세로줄에는 종목별 점수를 했으니까 여긴 점수를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 쪽은 점수. 네, 지금 점수가 0부터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몇 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가로에 종목을 적어야 되는데 점수에 따라서 여기 내용을 보고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적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있는데 여기가 5가 됐어요. 5점이라면 여기는 한 칸이 1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6, 7, 8, 8과 9 사이에요. 그럼 8과 9 사이 가운데니까 8.5. 옆에 거는 8에가 있죠. 여기는 8점이 받은 걸 적어야 되겠고 여기는 8과 9 사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8.5가 되겠네요. 자, 이쪽은 7과 8 사이에서 7.5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을 적어야 돼요. 한번 위에 살펴보겠습니다. 훌라후프와 리본에서는 실수하지 않아서 8.5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8.5점인데다가 훌라후프와 리본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공 경기에서는 아쉽게 공 떨어뜨려서 7.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대요. 그럼 7.5점에 해당하는 여기 종목은 뭘까요? 여기는 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훌라후프, 리본, 공, 곤봉 경기에 참여했으니까 곤봉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을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막대 그래프의 제목은 리듬체조 종목별 점수였고요. 이러한 종목들에 따른 각각의 점수들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로
나타낸 거랑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랑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보니까 막대 그래프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또는 어떤 종목이 가장 점수를 적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어떤 종목의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 막대 그래프를 보고 좋은 점,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또 다른 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9쪽입니다. 수일인의 모둠의 체육활동 기록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보고 내용을 알아봅시다. 수일인의 모둠이 체육활동을 기록했어요. 어떤 거 기록했나요? 첫 번째는 50m 달리기를 기록했고 두 번째는 줄넘기 기록을 했네요. 50m 달리기는 초로 이렇게 기록했고요.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몇 회를 했느냐 해서 이렇게 몇 회로 기록을 했어요. 모두먼들을 한번 볼까요? 수일이와 슬기, 지혜, 도영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모둠이니까. 그럼 먼저 50m 달리기일 때 수일이네 모둠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몇 칸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인데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 칸은 얼마에 해당할까요? 한 칸은 2초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수일이는 몇 초가 될까요? 수일이는 12초. 50m 달리기 하는데 12초가 걸리고요. 슬기는 여기에 10초. 지혜는 수일이랑 같죠? 여기 12초. 도영이도 초가 되겠네요. 줄넘기 기록을 살펴볼까요? 네, 여기가 한 칸, 두 칸이 50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칸에 해당하는 거는 줄넘기 몇 회를 한 걸까요? 그렇죠. 여기는 두 칸이 50이니까 한 칸은 25회 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일이는 얼마가 될까요? 50에다가 25를 더한 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75회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슬기는 150회. 그렇죠? 슬기는 150회, 지혜는 100에다가 25를 더한 125회. 도영이는 150에다가 25를 더한 175회를 한 걸 알 수 있어요. 수일이네 모둠의 체육활동 기록을 보면 50m 달리기에서 수일이와 지혜는 12초를 달린 걸 알 수 있고 슬기와 도영이는 10초 달림을 알 수 있습니다. 줄넘기 기록에서 도영이는 175회로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한 친구는 수일이 75회 한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50m 달리기나 줄넘기 기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50m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수일이와 지혜의 기록은 12초, 슬기와 도영이의 기록은 10초입니다. 슬기와 도영이의 기록이 수일이와 지혜의 기록보다 2초 빠릅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로 적어줄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50m 달리기 아까 이야기한 것들을 비슷하게 한번 적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줄넘기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실생활에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 경우를 찾고 막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막대 그래프를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막대 그래프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먼저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조사한 자료는 2019년 8월 22일 자료인데요. 22일 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만 4,618건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가로에는 연도가 나와 있고요. 세로에는 몇 건인지 여기 발생 건수가 나와 있네요. 무엇을 조사한 막대 그래프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죠. 그러니까 보행자라는 것은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 즉 걸어 다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를 얘기해요. 자, 무엇을 조사한 막대 그래프인가요? 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죠.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무엇일까요? 2014년도에는 3,333건이 교통사고가 있었고 2015년도에는 3,218건, 2016년도에는 2,966건, 2017년도에는 2,658건,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2,443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이 상태로 흐름을 보면은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실상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443건이다. 또는 2014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조사한 거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서울광진경찰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에 따른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막대기 모양의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발생 건수예요. 시간에 따른 시간대별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죠. 물론 이쪽에 세로는 건수고요. 지금 등교 시간대 보통 8시부터 10시 사이 여기에 등교 시간대 발생했던 교통사고 건수보다는 지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16시에서 18시죠. 즉 여러분들이 16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12를 빼면 4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4시에서 6시 사이에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고 2,304건의 교통사고 건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때 14시부터 16시라는 것은 2시부터 4시인데요. 이때가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등교 때보다 학교 때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을 조사한 막대 그래프인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 또는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막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6시서부터 18시 사고가 2,304건으로 가장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14시에서 16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가 1,784건으로 두 번째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등교 때보다 이제 학교 때가 더 많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길을 안전하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 알아볼게요. 지금 걷다가 횡단보도가 나왔어요. 또는 횡단보도가 없는 데서 길을 건너려 그래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무조건 서야 돼요. 자, 둘째 뭐 할까요? 둘째는 차가 섰는지 보는 거예요. 첫째, 선다. 둘째, 본다.
셋째는 그때 이제 건너면 되겠죠. 자, 건널 때 이게 걸어가야지 뛰어다니거나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3가지 기억해 보세요. 첫째, 선다. 둘째, 본다. 뭘 본다고요? 차가 섰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네, 셋째, 건넙니다. 뛰어다니면 안 되고요. 근데 요새 그 학교 근처에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중간중간에 막 차가 올 때쯤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선다, 본다, 건넌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이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집이 조금 멀더라도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요. 휴일날 자전거를 타고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가 나왔어요. 여기를 건너가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간다. 자,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간다.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켜서 모두들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